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S1985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신 제보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방송 종종 듣는 청자입니다. 요즘 경기가 불황이나 기술을 배우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직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훈련 학교를 통하여 용접을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직군 관련 썰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열심히 하는 분위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벌이 형성되기도 하고 노자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최대한 친목을 멀리하며 직군기간이 끝난 날까지 출석률 100%를 달성하고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3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를 써주겠다는 좋은 회사는 찾을 수 없었고 12월에 처음으로 가게 된 상공단의 어느 허름한 공장에서 8일 만에 이른 새벽에 장비를 헐레벌떡 챙겨 추노를 처음 강의해보았고 두 번째로 가게 된 성서공단의 하청공장에서는 같이 싼 형님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냥 새로운 애들을 뽑고 싶다는 사장의 이유같이 하는 이유로 저까지 같이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구 중소공단의 쓴맛을 보고 있는데 부친 친구분의 추천으로 외관공단의 농기계 제작업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 5시 55분에 기상하여 대구 3호선 전철을 타고 칠곡으로 이동하여 7시 6분경에 도착하는 통구버스를 타고 저에게 집에 도착하면 9시 55분. 다음날 반복. 이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꾸준히. 직군에서 배운 몇 가지 기술들 써먹을 수 있어서 3개월 만에 맡아서 하는 파트도 생겼고 시급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을 배우고 버티고 잔업특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인 생활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절이 변하는 것을 전철에서 알게 되고 통장 잔액에 1000단위가 1년에 2번씩은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내공을 쌓아가다가 2020년 세종시의 모 기관의 기술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작지만 혼자 살 집도 하나 샀네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기술직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마음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대구분이시구나. 기술을 배운 지 좀 오래됐네요.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분 말하는 거 뭐냐면 뭐 요즘에 경기 어려우니까 이제 평생 직업을 고려해서 기술을 배운 사람이 많은데 쉽게 보지 마라. 절대 만만해 볼 분야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생은 각오해야 된다. 아마 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용접 배우는 방식이 전 2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직업훈련학교 가는 거. 3가지구나. 첫 번째는 직훈, 두 번째는 폴리테, 세 번째는 용접 학원을 가가지고 배우는 거. 네. 용접 학원은 좀 비싸거든요.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하려면 직훈 과정 가야 돼. 직훈, 용접.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여기 용접할 수 있는 대구에 용접을 배울 수 있는 직훈이 몇 군데 없거든요. 혹시 제가 예상한 데가 맞습니까? 혹시 그 조일공고 쪽이 거기 맞나요? 아님 말고요. 예, 아님 말고. 예. 왜냐면 용접 이제 장비까지 갖춘 직업훈련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직훈이라고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직군 관련 썰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열심히 하는 분위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벌이 형성되기도 하고 롤자판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군이라는 게 이게 뭐 학교라고 하지만 사실 학교랑 거리나 뭐래 약간 좀 프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해도 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저도 직군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게 뭐 진도도 안 따라가거나 딴 거에도 그 강사분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수업 진도를 못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딴짓거리하고 빠져도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무튼 그래도 이분 열심히 하셨네요. 직군하면서 용접기능사,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배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 직군에서 일자리 주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직군에서 일자리 취업 의뢰가 들어봐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거 용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직군에서 우리 회사로 좀 보내달라고 취업 의뢰가 들어옵니다. 근데 대부분 안 좋은 회사예요. 대부분. 죄송하지만 보통 취업 의뢰가 들어온 회사 중에 멀쩡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직접 알아봐야 돼요. 직접. 하필 왜 상공단에 갔을까? 예,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상공단에 가요? 상공단은 사실 이 공단마다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대구 쪽은 사실 용접을 배우시는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이분이 경험했으니까 아시겠죠. 상공단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거의 조소만 있어요. 조소만. 중소도 없고 그냥 조소만 있어요. 조소. 왜냐면 지은 지 막 50년 됐고 막 허름하고 위생이라는 건 없고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보통 그런 곳이야. 뭐 돈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상공단은 보통 용접보다는 그 뭐라냐면 이제 MCT랑 CNC 있죠. 아 종교를 강요했다고. 무슨 종교길래? 아 진짜요? 성서도 마찬가지야. 성서도. 사실 대구 쪽은요 공단이 안 좋아요. 예. 대구 시내에 있는 공단은 다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공단이 할 거면요 대구 시 외곽으로 가야 됩니다. 외곽으로. 시내 거는 다 안 좋아요. 시내 거는. 굳이 가실 거면 뭐 농공이나 현풍 쪽 가셔야 돼. 그쪽은 좀 좋아요. 같은 대구인데 완전히 달라요. 사실 많이 대구지만 거기 대구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외곽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외곽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멉니다. 현풍 가는 게. 근데 근무 환경이나 여건은 거기가 더 좋아요. 같이 입사했구나. 아마 직군 동기겠죠? 근데 용접이라는 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아무리 학교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실무하고 다르죠, 실무하고. 이게 기술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시행착오를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저를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게 많이 안 됩니다. 삽질도 해야 됩니다. 욕도 먹어야 돼. 실수도 해야 돼. 그러면서, 노하우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욕먹을 각오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용납 못하는 회사도 좀 있어요. 너, 학원을 배워왔잖아. 그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못하는 거야? 일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여러분. 왜냐하면 학원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있잖아요. 이거 써먹지도 못하는 거 많이 있다니까 이게. 왜냐하면 일하는 어떤 장소나 뭐 작업 같은 것들이 내가 학원에서 배웠던 거랑 다른 거야 이게. 뭐 도면도 다르고 용접 그 도구도 다르고요. 현장도 다르고 그 작업하는 물건도 달라 이게.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이게. 그러면 그런 것들 하면서 좀 시술도 하면서 이것저것 맡아가면서 시행착오 고쳐야 돼. 그러면 일을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이런 조소기업 보면 일을 못하는 거 용납 못하는 회사도 좀 있습니다. 아니 너 학원에 배웠으면 자기 뜻도 좀 땄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잘합니까 이게. 욕심이지 이게. 어떻게 해고 당한 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네. 결과적으로는. 아 그렇구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네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폴리텍도 마찬가지, 직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자 직군 배운다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현장 가서 실무 같은 것들은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도 뭐 전기책 보고 자격증 땄다고 바로 전기 공사에서 일배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새로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자격증은 없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지. 이게 무조건 일을 잘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접부터 특히나 실무나 중요해. 자격증보다 실무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용접 그 기공무드 중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기능사만 있다거나. 왜냐 이런 쪽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보니까. 외관요. 칠곡이네. 외관이면 칠곡 쪽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동명 쪽에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외관이면 거의 구미 쪽인데.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외관 쪽이면 구미 근처에서 자체할 수 있는데 왜 통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잖아 이게.
저 외관 쪽이면 집값도 별로 안 비싸거든요. 싼 집이 많거든. 근데 왜 자취를 안 하고 좀 불편해도 통근했을까? 좀 자취하는 게 뭔가 좀 본인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이제 돈이 많이 나올까봐 돈을 아끼고 싶었다고요? 어, 좀 절박하셨나 보네.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봐봐. 다시 55분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 2시간 동안. 어차피 길에 버린 시간이 많은 거죠, 길에 버린 시간이. 만약 자취했으면 아마 통근 시간 한 20분 안쪽으로 줄어들었겠죠.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해봤거든. 저도 한 왕복 4시간짜리 해봤으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조소기업에서 이제 카풀하고 지하철 떨가 지하철 타고 거기 버스 타고 또 걸어가고 그거 했었거든. 지쳐요 이게. 어떨 때는요,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 가는 게 더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지칩니다 이게.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마 이분도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걸 몇 년 했다고요? 야, 이분 또 독하네요. 돈을 안 썼네요. 차를 뽑을 수 있는데 차도 안 뽑았어요 이게. 사실 차 뽑아서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차도 안 샀나 보네 이분이. 이분 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차 구입하는 것도 아끼셨나 보다. 이 차가 필요한 게 맞거든 사실. 중고차라도. 중고차로 말기 전에 쓰면 외곽아니면 차 안 막힌다 과정에 그냥 30분 안쯤에 갈 수 있어.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제작되잖아 이게. 근데 그것도 이분한테는 사치였다 생각했나 봐요. 예. 몇 년 동안 이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 약간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신념이 강했나 보네요. 이분이. 야, 이렇게 하면 사실 개인 생활이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 살면 사실 개인 취미 생활도 없으면 집에 가면 잠만 자야 되거든 이게. 이분 좀 많이 독하네요 이분. 아, 세종시에 입사를 했군요. 세종시에. 아, 지금도 세종시에 있겠네요. 세종시에. 지금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뭐 세종시면 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세종시가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이 좀 많이 발달한 곳이 없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들어가셨나 보네. 세종시가 제조업하고는 상관없거든. 보통 이제 세종시는 보통 정부 기관만 있다 보니까 보통 공직도시도 공직도시. 공직자분들한테 좋은 곳이지만 공직자 아닌 분들한테는 좀 난감한 곳이거든요. 공직자들만 약간 살라고 만든 곳이긴 하거든 세종시가. 어찌됐건 잘 풀렸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자연에서요? 아, 그렇구나. 혹시 예전에 직훈에서 같이 그 용접 배웠던 분들 중에 아직도 연락하는 분도 있습니까? 아직도? 전 연락 다 끊겼거든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별로 없어. 없는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살았는지 죽은지 모릅니다. 뭐 잘 살고 계시겠죠. 당시에서 없었다고요. 근데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 교육받고 수료하게 되잖아요. 볼 사람 없어요 이게. 볼 사람 없습니다. 예. 얼굴도 까먹었어 나는 거기. 예, 얼굴도 까먹었습니다. 그분도 어떻게 사는지. 아,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잘 풀려가지고 다행이네요. 이분이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 기술로 배우는 것도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근데 이분은 정말 독하네요. 독해요, 제가 봐도. 몇 년 동안 워라밸 같은 포기하면서 진짜 돈만 먹고 사셨네요. 야, 이분이면 용접 말고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가보면요. 멘탈이 좀 세신 분 같아요. 요즘 근래 보기 드문.
항상 멘탈 약한 사람을 얘기하다가 간만에 멘탈 강하신 분 얘기했네요. 요즘에 이런 멘탈 강한 사람이 필요한데. 귀하신 분이요, 지금 귀하신 분. 아무튼 기술 분야도 앞으로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또 잘 되고 할지를. 예. 그래서 뭔가 배워서 한 자리 꿰차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 시행착오 많이 거쳐야 되고 사출도 많이 해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정신분양 단단히 해야 된다. 예. 아마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1985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건강 잘 유지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업종에서 G급 쌓아가지고 연봉도 더 많이 받으시고 예. 앞으로 좀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사는 분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님 같은 분들을 좀 본보기 삼아서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